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5가구 중에서요, 한 가구는 소득보다 필수 지출과 빚 상환에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금리와 물가로 적자 가구 수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그리고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 2,502만 가구 중에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요,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 지출과 그리고 이자 외 비소비 지출이죠.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연금 같은 게 되겠고, 거기에 금융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고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적자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600만 원인 가운데 무려 4,5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에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필수 소비 지출은 2,400만 원이고요. 이자 외 비소비 지출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자 가구는 연소득 평균 98%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는요, 적자 가구 가운데 66만 가구입니다. 18.6%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셋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적자이면서 전세를 놓은 가구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오르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만약에 전셋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 충격 파급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적자 가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대출금리 또한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만 3조 3천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주 1인당 연간 대출이자는 평균 16만 4천 원씩 늘어납니다. 작년부터 0.25%포인트 총 4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연내에 2~3차례 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8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4% 후반대로 올라가면서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게 되면 1세대 2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도 1주택은 당사자가 거주하고 1주택은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 가지고 보유세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계속 적자라면 당연히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향후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필수 소비 지출 및 이자 지급액 증가로 인해 흑자 가구의 가계 채무 상태도 취약해질 수 있어서 흑자 여부를 막론하고 가계 차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빠지면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이죠.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요. 한국경제 내관인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제2금융권에서 20대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 3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팬데믹 사태 이후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는요, 취약 대출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계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 연령대에서 2022년 3월 말 기준 1869조 1950억인데 모든 금융권에서 20대가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95조 66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 20대의 이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로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투자를 위해 제2금융 대출까지 손을 뻗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수도 20대는 2019년도 말 30만 3천 명에서 지난 3월 말 37만 4천 명으로 23.4%가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취약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가 특히 20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발판 삼아 1870조 원에 가까이 부채를 늘려왔던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가 본격화되는 데다가 국내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4일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상단 0.5%에서 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빅 스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7월까지 단숨에 1.0%포인트 오르고 연말까지 3%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빅스텝은 미국의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높인 한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 3개월 동안 0.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인상을 통해 1.50%를 높였는데 연말에 2.25%까지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최소화하고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0.25%씩 3차례 높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권 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금융권에서 이미 주택담보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섰기 때문에 7%에서 8%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2.25%까지 뛰게 되면 0.5%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증가하는 이자만 무려 23조 3,828억 원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 시 1인당 연간 이자는 16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감안하면 연말 차주별 이자 부담 증가액은 112만 7천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고 시대인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의 무역 수지와 재정 수지 적자로 복합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빠른 시간 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1,300원대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그리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 수입 원가가 폭등해 국내 물가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서는 호재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엔화도 위안화도 약세라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물가만 오르고 수출은 제자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연준이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한국과 금리가 같아집니다.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단번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된다면 국내 채권시장은 물론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 증시와 채권시장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를 자극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인 3고 시대와 가계부채로 한국 경제의 크나큰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